모성애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모성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고 현장에서 아기를 끌어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날아온 포탄을 자기가 맞고 아기를 살리는 그런 분들은 위대한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일반적인 사랑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너무 성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모성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근데 태교 씨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집에 딸내미 늦게 들어온다고 맨날 뭐 지시 감독하고 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성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그래서 예, 부성애나 모성애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책임과 의무. 이걸 제대로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태교 씨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모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그래도 내가 고립되지 않고 내가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대부분 이제 드는 생각이 나서 이제 자기가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뭐 베이비박스 이런 것까지는 그냥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아예 또 이제 뭐 목조나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뒤 텃밭에 묻은 40대 정모 씨입니다. 굴착기가 땅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선 감식반이 조심스레 골라냅니다. 작은 유골이라도 나올까봐 채로 거릅니다. 처벌이 또 이게 사실 또 약하더라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 영아 살해죄라는 게 있고요. 살인죄가 있고요. 존속 살해죄가 있거든요.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 무기 사형. 존속 살인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이상 무기 사형. 존속은 이제 더 붙네요. 더 가중 처벌하는 거죠.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처벌 받은 걸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지금. 아니면 집행유예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아가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가장 약한 존재를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살해했는데 대부분 다 그 부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일반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이미 처벌을 해왔고 프랑스는 이제 이게 있었는데 영아 살인죄가 1990년대에 이제 폐지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뭐 종신형까지 처벌을 뭐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서 영아 살해죄가 있어요. 출산에 따른 수유, 우울증 등 엄마들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했을 때 1년 이내에 그 경우는 감경 요인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반 살인죄보다 더 엄히해야 된다.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두 분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범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영아 살해를 일반 살인과 같이 봐야 되고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자체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요. 꼬리표. 네, 꼬리표는 뭐냐? 아주 어린 엄마들, 그리고 미혼모, 남편이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어머니들이 이러한 영아 살해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46건인데 45건이 미혼모였어요. 그중에 8명 미성년자. 나머지 대부분 20대 초반. 문화적인 시선들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뱄어? 라는 이런 시선들이 여전히 그 임신한 여성들에게 쏟아진단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 책임을 모두 엄마에게 떠넘기는 대신에 영아 살해죄 가볍게 처벌해줄게. 이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배경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게 올해가 딱 70년이에요. 70년 됐어요. 이게 이제 53년도. 영아 살인죄가. 이게 53년도에 이제 우리 사회적 배경을 본다면 네네. 법원에서도 아마 너무 좀 환경이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시선이 있지 않았냐는 거죠. 5.13이 뭐냐? 한국전쟁 직후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간이나 원치 않는 임신 출산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50년대 초반의 뉴스나 언론 기사를 보면 종종 참게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전쟁 때 여성들이 겪었던 고초를 도덕적 책무를 지지 말게 하고 다 잊자라고 한 어떤 사회적 통합처럼 배려하기 위한 법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살던 동네에 이제 그 천이 흘렀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인형이 둥둥둥 떠내려
와서 인형인 줄 알고 가보면 이 아기 시신 옛날에 그런 경우도 무척 많았어요. 저는 이 영아 살해죄를 저질렀던 어떤 여성이 썼던 편지를 갖고 왔어요. 이 편지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는 너무나 살고 싶고 내 아이도 살리고 싶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나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의도로 아이를 구원하고자 살인이 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거든요. 이러한 영아 살해를 저지른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호르몬 변화나 뭐 우울증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로 그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야 될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서사를 부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들어가서 아이를 혼자 낳습니까? 아이가 뭐 엄마가 혼자 낳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논점을 흐리는 아니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살해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거기에 감정적인 서사를 부여할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이런 행위가 나오는가는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